JTBC 토론 논쟁을 시작합니다. 김필기입니다. 65일 만에 다시 마주 앉은 한미 양국 정상이 극적인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다. 이렇게 정상회담 직전까지는 낙관보다는 낙담에 가까웠던 관세 협상이 예상치 못한 타결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도 여전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최종 서명까지 남은 시간 무엇을 더 따져봐야 할지, 또 우리에게는 정말 이 결과가 유리하기만 한 건지 외교 전문가들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과 야당의 외교 전문가이자 국회 외통위 소속인 두 분 의원 모셨습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네, 김건희입니다. 그리고 전 국립외교원장 출신이죠. 전문가 두 분도 모셨는데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덕민 전 주일 한국대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럼 90분간의 논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처음 유일한 이런 단어를 많이 가지고 다니십니다. 국빈으로 대한민국을 두 번째 방문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님께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It's beautiful as it can possibly be. I always cherish it. Very special. I'd like to wear it right now. We keep it very good in Korea. It's very special. We have a very great relationship and it will continue and only get stronger. 한국과 미국과의 새로운 시대를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님의 진심을 아직은 제대로 다 수용하지 못해서 불발되긴 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I know Kim Jong-un very well. We get along very well. We really weren't able to work out timing. I worked very hard with Kim Jong-un and with everybody on getting things straightened out because that makes sense. We did. We reached a deal and we did a lot of different things. We had a great session. It's an honor.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합의하였습니다. 2천억 불의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예, 지난 7월 30일이었죠. 양국이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도 또다시 만나는데 이제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경주에서 이룬 관세 협상 타결, 일단 성공적이었다고 보시는지 그 질문부터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다. 아마 다른 누가 했어도 이거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쉬움은 좀 있는 그런 협상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선의 노력은 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사실 미국과의 통상협상 자체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원래부터 미국에 관세가 없었는데 25%의 관세를 부여받고 이번에 이게 타결이 돼서 10% 감해진 거거든요. 예. 결국 우리가 새롭게 얻은 거는 거의 없는데 뭔가를 덜 주는데 성공한 협상이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협상 타결된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예. 아마 대통령께서 최선을 다한 결과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예. 여기에 100%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 전 원장님 의견 네. 어떻습니까? 뭐 아주 만족할 수는 없지만 3달 동안 너무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이게 단지 무역과 통상 경제 문제뿐 아니라 안보 문제까지 넓게 한미 관계 전역에 어두움을 비췄기 때문에 뭐 안도했다라고 할까요? 예.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물론 더 시간을 더 끌면 조금은 더 직접 투자액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세부 사항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얻어냈기 때문에 시간을 더 끌면 그 직접 투자액은 좀 줄일 수 있지만 세부 사항은 또 못 얻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만 낭비하고 한미 관계에 이게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계속 심할 거기 때문에 뭐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안도할 수 있는 정도의 최선을 다한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 면에서 또 내용 면에서 네. 적절한 결과였다. 예, 김건 국민의힘 의원 어떤 의견입니까?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에 타결이 된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조금 착시 현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3,500억 불 선불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와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 망하는데 뭐 이런 생각들에 우리 위기감을 국민들이 느꼈는데, 그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제하고 가만히 정확히 생각해 보면 원래 이제 7월 달에 협상을 마치고 와서는 분명히 이제 김용봉 실장의 설명은 뭐 한 5% 정도 그러니까 한 175억 불 정도가 직접 투자가 될 거고 대부분은 뭐 보증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결과는 한 2천억 불, 뭐 10년에 걸친 건 하지만 2천억 불을 현금 투자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게 거의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최고치에 도달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라고 부르면 조금 아쉬운 측면도 있지 않나, 협상 예. 결과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불확실성이 거둬졌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다. 예, 윤덕민 전 주일대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뭐 저 사회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측면도 있었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거래의 달인이랄까요? 그 거래술에 우리 협상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협상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아직도 진행형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예단하기엔 좀 어렵다. 그래서 끝까지 계속 우리가 이 협상의 내용을 주시하면서 챙겨 나가야 될 거고, 우리의 그 경제나 또는 안보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사실 그제였죠. 이제 회담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또 협상 담당자들도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 모든 상황들이 진전이 됐거든요. 사실 저 홍기원 의원님도 저 이가영 라이브에 나와서 네. 바로 그 협상이 이제 타결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좀 불투명하다 그런 의견을 밝히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당혹스럽습니다. 급격하게 진행됐던 배경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 APEC 정상회담 직전까지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또 대통령께서나 다 낙관하기 어렵다. 사실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러한 취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협상의 내용을 보면 사실 어느 것 하나 우리한테 쉬운 게 없었기 때문에 타결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협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그 표현이 좀 블러핑인 걸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실 미국의 경우 뭐 장관들이 있지만 상무장관이나 뭐 재무장관이나 등등이 이 일을 책임지고 하지만 의사결정은 거의 트럼프가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마 트럼프 본인은 이번에 가서 내가 합의를 해주고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기 직전에 또는 와서도 협상이 거의 다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방명록에 쓸 때도 이번 방문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식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본인은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을 한 걸로 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석 달 전이었죠. 워싱턴에서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도 워싱턴의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가기 직전에 갑자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날렸던 소셜 미디어의 어떤 그 글 때문에 이거 회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겠구나 했었는데, 또 회담 결과는 정작 달랐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마찬가지로 외교관 출신인 김건 의원님께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박하게 일이 진행됐다고 좀 판단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에 우리 협상팀이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7월 협상 끝나고 나서
상당히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 뭔가 이렇게 아직 세부 사항이 다 확정이 안 됐는데 예. 너무 김칫국으로 성과를 막 자랑하고 그래서 예.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걸 공개적으로도 얘기하고 개별로도 얘기하고 쭉 했거든요. 그때 토론에서도 제가 학점으로 좀 여쭤봤었는데 아마 굉장히 박한 학점을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될 때까지 된 거 아니다 그러고 계속 이제 기대치를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조금 이상하게 제가 느꼈던 건 협상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급하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급한 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 관세를 25% 많이 자동차가 막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린 좀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이게 몇 달 사이가 크게 지금 달라진 게 없어서 하는데,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은 좀 뭐 다 될 것처럼 막 얘기하고 예. 우리는 좀 안 될 것처럼 얘기하니까 약간 이상한 신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했는데 아마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스타일은 뭐냐면 이제 상대방의 최저선을 확인해서 거기서 딜을 하는 건데, 이제 요번에 이제 아마 그 최저선을 확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예. 그 합의를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것이 결국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급속하게 진전되는 그런 예.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결국은 탑다운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반영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군요. 예. 예. 윤 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저도 그 여실히 그 트럼프의 협상술이 드러난 그 속에서의 어려운 협상이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 한국으로부터 현금성의 그런 투자를 받는 게 아마 가장 큰 목표였을 거고, 예. 3,500억 달러라고 일컬어지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겠죠. 또 그래서 뭐 거기에 기업 투자도 있었을 거고, LNG에 대한 알래스카 개발 문제도 있었을 거고, 보다 큰 한 5천억 달러의 패키지를 트럼프는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협상의 결과 뭐 한국의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랄지 이런 걸 고려하면서 나름대로는 최대치를, 트럼프가 얻어낼 수 있는 최대치를 우리 쪽에게 얻어내기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압박을 가해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일정 부분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에 도달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거래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네, 저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결단을 내린 것 같고, 그거를 마지막 선택은 우리 대통령이 하셨을 텐데, 예. 이 그 단초가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방명록에 위대한 정상회담, 아름다운 시작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은 성공한 정상회담이라고 미리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모두 발언에서도 전혀 힌트를 주지를 않았는데, 그 힌트는 이를테면 국무장관하고 3명의 그 무역협상 대표들을 3명을 다 데려왔잖아요. 장관들 셋을. 그리고 우리도 뭐 다 배석했었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야말로 한미가 처음으로 다 협상가들이 다 모여서 있는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자기의 결심을 얘기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공은 우리 대통령한테 갔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흔쾌히 받으시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아마 좀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협상의 기술이란 책을 다 읽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막판에는 반전을 기하고 클라이맥스의 드라마적인 효과를 충분히 하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 예상을 했는데,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것을 더 끌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거기서 그래, 이 정도 하고 한미 간에 다른 부분에서 챙길 걸 많이 챙기자. 그런 마음으로 아마 동의를 해서 전격적으로 타결이 되지 않았나. 예. 근데 그러니까 발의한 거는 트럼프고 받은 거는 결국 우리 대통령인데 아주 흔쾌히 받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좀 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장단점을 따져서, 경중을 따져서 예. 그래도 지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이렇게. 일본보다는 훨씬 나니까. 예. 그게 또 하나의 결정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예. 일본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 좀 가벼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런 정상회담 때, 특히 또 국빈 방문일 때 저희가 흔히 또 많이 비교를 해보고 이야기하는 게 의전 아니겠습니까? 일단 한국 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빛 훈장을 수여했고요. 그리고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로 줬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금빛 넥타이 메고 오고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제 좀 관심을 끌기는 했습니다. 일본은 또 일본대로 황금 골프공과 또 그리고 아베 전 총리가 쓰던 골프채 퍼터 선물로 줬었고 의전 면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외교에서는 의전이 성과의 50%를 좌우한다 하는 그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아, 절반을 의전이군요. 네, 예. 뭐 실제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의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세심하게 신경을 씁니다. 그중에서도 선물은 이제 상대국 정상한테 주는 건데 얼마나 상대국 정상이 만족해 할 만한지 또 거기 그 선물 자체에 얼마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를 굉장히 고민해서 선택하게 되는데 이번에 금관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예. 절묘한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먼저 거기에 행사 장소가 경주 박물관이잖아요. 예. 거기에 제일 중요한 전시품이 이 금관이고 또 금관은 잘 아시는 대로 왕이 쓰는 거고 또 신라의 그 천년 역사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물이고 예, 그리고 또 금빛이고 트럼프가 좋아하는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아주 절묘한 선택을 했다. 예. 그리고 트럼프도 실제로 굉장히 만족해 한 것 같고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세심한 배려를 우리가 했고요. 예. 금관과 무궁화 대훈장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예. 트럼프의 마음을 깊이 들어가서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만족스러울 만한 것을 찾아서 했고 그건 주요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리 같은 데서도 전체의 드레싱을 뭐 트럼프가 좋아하는 드레싱을 뉴욕 드레싱을 사용했다든지 그다음에 메인 디쉬에 미국산 갈비라 했다는 이 소고기 농산물에 관심이 많은데 미국산 갈비를 썼다는 거죠. 저 저녁에 만찬에 그 포도주를 냈는데 트럼프는 포도주 안 먹잖아요. 콜라 먹는데 그런데도 트럼프가 좋아했던 거는 트럼프의 아들이 재배하는 와이너리에서 생산한 포도주로 다 대접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하나 세심해서 각별하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잡는 거에는 성공했다라고 이제 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외교적인 언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동의를 이끌어내는 일단 뭐 이따가 얘기할지 모르지만 핵 잠수함 뭐 이런 것도 이 중국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지금 미국이 세계 전략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한국이나 일본을 중국을 견제하는데 앞장 세우고 싶은 건데 예. 거기에서 그냥 앞장 세우라고만 자꾸 그러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능력을 갖추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능력만 주면은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는 거를 언뜻 시사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갖게 해달라라고 딱 단호하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나중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용인을 하면서 참 대담하게 그런 얘기를 해줘서 자기는 대단한 협상가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했듯이 이 대통령의 언술 이게 굉장히 결국은 주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 중에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요구했었던 그 부분. 네. 예.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 페이스메이커, 예. 페이스메이커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사용하는 언술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이 저랬구나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거를 그냥 우리 입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쪽의 입장에서 그렇겠구나라는 유도하는 그런 발언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이해가 잘 되도록 잘 설명을 하고 예.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단 두 분의 말씀은 선물이나 의전이나 어떤 언술에 있어서도 절묘하고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런 평가인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사실 저하고 이제 홍기원 의원님하고 같이 이제 외교관 생활을 해서 예. 둘이 생각이 같은데요. 예. 의전이 딱 50%거든요. 예. 그 50%라는 말은 의전은 회담을 성공시킬 수는 없지만 의전은 회담을 망치기는 되게 쉽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차질 없이 회담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게 의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의전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됐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선물이라든가 뭐 그런 물론 우리의 정성을 보이는 게 중요하지만 저 국익에 치열한 그 회담장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판단이 흔들린다든가 바뀐다든가 이럴 여지는 사실 크게 없습니다. 예. 다만 의전이 이제 실패한다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통역이 있어야 되는데 통역이 없다든가 이러면 회담 자체가 안 되고 망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의전이 아주 중요하고 그러면서 딱 한 5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윤 전 대사님은 이제 주일 대사 지내셨으니까요. 이번에 이제 일본이 했었던 선물 의전과 한국의 의전을 비교하면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일본 의전 잘하죠. 예. 일본의 그 셋다이라는 그런 명칭이 있을 정도로 일본 외무성 또 일본 자체가 그런 손님에 대한 접대 문화가 상당히 발전돼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그 진심을 가진 그런 접대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뭐 이렇게 외빈들도 일본과 한국은 다른데 한국도 만만치 않다라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코 저희가 뭐 일본에 비해서 뭐 대접에서 모자란다든지 그런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특별히 이제 쟁점이 되지 않을 그런 이야기들을 덕담 차원에서 한번 좀 나눠봤고요. 자, 하나씩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하기로 한 부분 중에 이제 2,000억 달러는 현금으로 하기로 했고요. 1,500억 달러는 마스가 그러니까 조선업 협력으로 하기로 투자를 하기로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미국 측에서 전액 현금으로 해야 된다, 또 선불로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다가 다소 조금 물러선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일각에서는 미국 측에서는 250억 달러를 요구했었고요. 연간. 우리는 이제 150억 달러가 적당하다 하다가 이제 200억 달러 선에서 합의를 봤다. 그런 이야기도 뒷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용법 정책실장은 이 연간 200억 달러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다. 그 액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요. 예. 아마 아까 김건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저선이 어딘지 그게 이제 200억 불로 보이고 예. 트럼프나 미국도 그렇게 간파하고서 그 정도까지 선에서 합의해 준 걸로 보이고 다만 우리는 전체적인 금액을 줄이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달성이 안 됐는데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일본한테 5,500억 불, 한국한테 3,500억 불. 그래서 그 전체적인 숫자를 줄이는 건 좀 안 됐던 것 같고 대신에 예. 10년에 나눠서 이렇게 200억 불씩 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국내 경제나 국내 외환 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동의하시나요? 10년에 200억 불.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외환 보유고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다. 그러니까 이제 김용범 실장의 설명을 들으면 예.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저선이 최대치 지금 최대치구나라고 예. 이제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년 그 외환 보유고에서 나온 이자로 충당을 하고 예. 혹시 그게 모자르면 그 외국에서의 돈을 빌려서 이제 해서 예. 우리 외환 수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달리 말하면 그게 이제 간당간당한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좀 외국에 돈도 빌려와야 되고 그런 선으로 한 거니까 예. 그 말 자체가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외환 시장에 어떤 급격한 변동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거구나 예. 하고 저는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아마 미국도 잘 파악을 하고 결국은 그 선에서 합의가 된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홍기원 의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예. 당초에는 한미 통화 스와프를 네.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결국 그 원하는 걸 받아내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제가 이렇게 쭉 과정을 지켜보니까 애초에는 그게 필수 조건이라고 우리가 딱 내세웠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드러난 걸 보면 우리 입장을 강력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일종의 카드였던 거고, 하나의 협상 카드. 네, 협상 나중에 버릴 수 있는 카드였던 거고, 예. 그것이 결국 필요 카드는 아니었던 거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1, 2년 동안 이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통화 스와프라는 거는 단기적인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게 통화 스와프거든요. 예. 그리고 통화 스와프가 그 무료가 아니라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그냥 뭐 맘대로 그냥 1대1 그 환율로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 프리미엄 같은 걸 주고서는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야말로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통화 스와프를 사용하면. 그래서 이거 통화 스와프만으로
중장기적인 외환위기를 극복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리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책이 애초부터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는데 그나마 이거를 우리가 주장했던 거는 이게 미국의 정부하고 독립돼 있는 연준이 사항이거든요. 예. 미국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기관에 그 요구 조건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난감했겠죠. 난감하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어거지를 부리나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거 보니까 한국이 뭔가 심각한 게 있나 보다라고 충분히 느끼게 해주는 카드로 우리가 쓴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게 우리 정부에서 설명하는 것도 이렇게까지 우호적으로 이렇게 타결이 되면 결국 통화 스와프는 그 뒤에 보조적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너무 큰 액수가 아니고 어차피 단기적인 금융위기를 막아주는 거니까 금액은 너무 크지 않게 통화 스와프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통화 스와프는 원래 이제 3,500억 불을 한꺼번에 내는 걸 미국에서 요구했던 거 아니에요? 예, 선불이라고 하는 현금으로 게. 그리고 한꺼번에 예, 내죠. 예. 그렇게 근데 요구를 그게 안 했었죠. 된다는 거를 주장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 무기인 거죠. 예. 우리는 이걸 통화 사업을 안 해주면은 그리고 우리의 외환 보유고 사정상 또 한국의 경제력 규모상 3,500억 불을 선불식으로 이렇게 넣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 최소한 통화 사업은 해줘야 그걸 기초로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설득을 통해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3,500억 달러 중에 1,500억 달러는 마스가 조선업 투자를 하는 곳에 쓰기로 했고 나머지 2,000억 달러가 이제 현금 투자인데 그거를 10년에 걸쳐서 뭐 예.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매해 기한을 굉장히 연장하는데 크게 예. 또 설득력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200억 달러씩 하기로 했는데 윤 전 대사님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최선의 어떤 협상 결과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3,500억 달러라는 그 돈 자체가 예. 한국한테 요구했다는 것도 무리고 저희가 받아들인 것도 저는 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 규모가 일본은 우리의 한 1.2배 정도 되는 나라인데 5,500억 달러 정도였고 예. EU는 뭐 7천억 달러 정도였지만 저희보다 경제 규모는 뭐 6, 7배 큰 규모였기 때문에 예. 그걸 요구한 것 자체가 참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금성의 그런 요소가 상당히 크게 작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2천억 뭐 처음엔 3,500억 달러가 지금 이제 2천억 달러가 됐고 1,500억 달러는 이제 마스가로 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안전장치나 그런 거에 설명을 들으면서 특히 우리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한 매년 한 550억 달러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0억 달러라는 게 5% 정도의 그런 35% 정도죠. 35% 정도의 돈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걸 가급적 좀 적게 하는 게 좋았을 거고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미국은 250억 달러 정도를 불렀던 걸 갖고 우리는 한 150억 달러를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200억 달러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게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자꾸 국민들도 우리가 이제 자꾸 뜯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200억 불에 2천억 불 미국에 뜯긴다 이런 느낌인데 지금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돈을 미국하고 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 이 투자를 해서 원금을 회수하고 예. 그다음에 이 투자가 이제 수익금을 내서 그 수익금을 반반씩 나눈다는 거지 않습니까? 수익금의 절반을 갖고 와서 원금도 회수가 되고 수익금도 절반을 갖고 올 수만 있다 그러면 뜯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게 지금 이제 앞으로는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 과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첫 번째 과제는 지금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보장 장치를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 그게 과연 제대로 된 보장 장치가 합의가 된 건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그러니까 이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행을 해가지고 이게 정말 원금이 회수될 수 있게 우리가 계속 과정을 감독하고 만들어가고 이런 게 더 힘든 작업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처음에 5대5 얘기 나오고 9대1 나왔을 땐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논리로 예. 미국이 아니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왜 자기들이 갑자기 나서서 5대5로 나누고 나중에는 이제 원금 회수된 다음에 9대1로 갖고 가느냐. 근데 제가 미국 방송에서 이제 그
미국 측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게 왜 자기들이 5대5 수익이 받아야 되고 9대1로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근데 그 미국 측의 설명은 그거더라고요. 이거를 투자를 하는 이게 좋은 투자처를 미국이 책임지고 발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돈을 벌 수 있는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가 일어났을 때 필요한 많은 행정적인 그다음에 규제적인 어떤 지원 그걸 미국 정부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아주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으로 만드는 책임을 자기들이 갖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좋은 투자처에 이제 우리 한국이 한국이나 일본이 이제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대출을 하면 거기에 조그마한 이윤을 붙여서 원금 돌려받고 그다음에 이자 받고 끝나는 건데 이건 투자를 하니까 이제 그 많은 수익금의 절반을 다 갖고 가고 예. 그다음에 이 원금을 다 회수하고도 대출이면 그럼 끝나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영원히 그 10% 정도 수익이 나는 걸 계속 갖고 가니까 이거는 미국이 일본하고 한국 동맹국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조건을 한 거다 이런 계산이에요. 예. 우리 계산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역으로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이걸 제대로 해가지고 상업성이라는 거 확실히 확보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상업성을 정말 확보해서 좋은 투자처에 많은 수익을 내는 사업들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 돈도 다 회수하고 수익금도 갖고 오게 그렇게 하면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테니까 예.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원리금 회수 전까지는 5대5로 배분을 하고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9대1로 배분한다는 게 이게 사업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전례가 있는 얘기인지 이런 보통 이렇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좀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그 대답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요. 예.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 협상 결과를 저도 아쉽다고 생각하고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고 예. 또 실제로 김용범 정책실장이 언급한 걸 보면은 그 5대5 그러니까 원리금 회수 때까지는 수익을 5대5로 이제 미국과 한국이 가져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마지막까지 굉장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으나 우리가 원하는 비율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 얘기는 사실 저희가 투자를 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소득이 생기는데 투자한 원금과 그 이자를 회수할 때까지는 미국과 우리가 5대5씩 나누는 거로 돼 있는데 사실 미국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노력은 포함이 돼 있지만 미국은 투자하는 게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투자하는 거고 거기서 돈은 다 저희 주머니, 우리 주머니에서 우리 나오는 주머니에서 거죠. 나가는 예. 거죠. 그리고 만약에 손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건데 그 원리금 회수를 양쪽이 5대5씩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불공평한 거죠. 예. 그리고 원리금 회수가 다 끝나면은 수익금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10%를 우리가 가져오는 구조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는데 예.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불공평한 거고 그래서 만족할 수 없는 건데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그런 합의와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얻어낸 것들이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성공한 협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사실 처음부터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양쪽이 협상을 한 거였기 때문에 예. 상당히 우리한테 불리한 요소들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당연한 애초에 말씀. 미국이 주장했던 것대로 하면은 투자처도 상무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 하고 거기서 대통령한테 올리면 트럼프가 사인하면 그 사인한 액수를 일정한 계좌에다가 그냥 일본은 입금만 하고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 부분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매니지먼트를 채용해서 우리가 투자처를 고르고 그런데도 관여를 하고 또 원금이 손실당하고 그랬을 때 일본 같은 건 회수할 길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원금 회수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아주 큰 낭패를 보지는 않는다는 거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래서 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게 사실 보수 언론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인데 예. 거기서도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방식으로 한국이나 일본한테 이렇게 투자를 얻어내는 거는 이거는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왜 그러냐면 이 대통령이 투자처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영하는 회사나
트럼프의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투자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손실이 나면 이건 완전히 부패와 연결이 된다. 그러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걱정하는 건 그러면 미국 공화당이 부패한 정권이 되고 그러면 다음에 민주당이 득세한다. 이걸 걱정해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이건 미국에도 안 좋고 우리에게도 이건 불합리한 거였는데 이런 보조 장치를 마련한 거는 상당히 잘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그 부분에 우리 김건희 의원님 잘 얘기하셨는데 투자한 거지 이게 우리가 버린 돈이 아니라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익을 남겨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지만 미국이랑 나누지만 그러니까 투자처만 잘 선정하면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 그걸 갖다가 알래스카 사업 같은 건 굉장히 위험성 크잖아요. 예. 거기 투자해가지고 그다 날리면 원금 자체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는 우리는 절대로 하지 않도록 추후에 우리 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혹시라도 수익성이 없는 곳에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능성의 문제기는 하지만 트럼프나 트럼프 측근 기업에 투자를 하도록 강요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안전장치 중에 하나로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 조항에 이제 MOU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 그런 조항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저한테는 익숙하지는 않은데 얼마나 이게 또 구속력이 있는 어떤 조항일지 표현일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구속력이 좀 사실은 있는 겁니까? 예,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돼 있지만 예. 이게 최종적인 구속력은 없고 결정은 결국은 이제 미국 대통령이 하는 형식이긴 할 텐데 어쨌든 예.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상대방이 신경을 써야 될 거죠.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적한 그런 일들이 만약 발생한다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있을 거고요. 이제 거기에 들어갔고 또 하나는 원래 이제 원리금 상환할 때까지 5대5로 배분한다고 돼 있는데 그걸 20년 내에 못할 걸로 보일 경우에는 수익 배분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도 넣었거든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우리한테 유리한 거고 그래서 한미 간의 합의 내용이 일본에게 알려진 이후에 일본 내에서는 일본이 미국과 협상을 너무 잘못한 거 아니냐, 한국이 미국과 한 거에 비하면은 불리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협상팀이 굉장히 고심하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안전장치들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들이고요. 그래서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후속 그런 협의와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고 또 투자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거를 우리가 그 관리하고 미국과 협의해 나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잘 만들어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거는 각 분야별로 SPC가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이익이나 손실이 오가지 못합니다. 특수 목적 법인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씩 예. 회사가 별도로 있는 건데 이번에 한미가 합의한 거는 김용범 실장이 설명한 거 보면 그 위에 이제 우산 형식으로 돼 있어서 예. 서로 상호 간에 손실 보는 거를 이익 보는 쪽에서 이렇게 채워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투자가 손실을 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했다. 예.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아마 그런 쪽에 신경을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손실을 볼 경우에는 우리가 다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하는 쪽에 많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관철시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문안을 좀 봐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문안을 보기 전까지는 설명만 갖고는 이거 갖고 충분한 건지.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성은 상업적 합리성 이것이 이제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 건가 이렇게 질문하면 예. 그 이 MOU 자체가 구속력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어떤 법적인 효과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좀 딴 얘기지만 이거는 우리 그 재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인데 자꾸 구속력 없는 이란 말이 나와서 또 국회 비준 동의를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그 김민석 총리하고 조현 장관한테 물어가지고 두 분으로부터 다 국회 비준 동의 받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국감에서 이 그 구윤철
장관께서 이건 구속력 없는 MOU라서 비준 동의는 아니고 예. 보고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가지고 이것도 왔다 갔다 해서 좀 고민입니다. 저도 그걸 좀 확인해 봤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합의의 성격은 MOU입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간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조약으로 취급해서 만약 동의안으로 처리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미국은 없는 우리한테 결코 유리한 협정이 아닌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은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다만 이게 워낙 중요한 사안이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는 그러한 절차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2천억 불을 투자하기 위한 뭐 어떤 저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펀드가 또는 기금이 그런 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마 국회에 좀 결의 내지는 예. 승인이 필요한 그런 특별법 형식으로라도 그런 거를 지금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MOU 자체를 비준 동의받는 조약으로 취급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그거를 추인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시킨다든지 이런 쪽의 절차는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MOU의 법적 구속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비준 동의를 받는 조약도 한미 무역협정 같은 FTA 같은 경우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냥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또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짚어보고 싶은 거는 협정이 끝나고 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러트닉 상무장관이요. 소셜 미디어에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100% 완전히 개방을 했다. 또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반도체에 대해서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었다. 또 그런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의도로 어떤 또 생각으로 그런 글을 남겼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불길하죠. 왜냐하면 이게 7월에 데자뷰거든요. 7월에도 우리가 이렇게 합의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 한판 이렇게 뭐 큰 사단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큰 거는 정리가 됐는데 또 다른 작은 사안들 갖고 또 이러니까 야 이게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요번에는 근데 다행히 문서가 있다니까 합의한 예. 문서가 있다니까 문서를 보면 모든 게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저는 합의문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어떤 내부적인 메시지, 국내적으로 전하는 메시지였을까요? 이게 조금 우리 정부가 이제 이야기했었던 내용과는 다른 결의 그런 이야기를 이제 러트닉 장관이 이야기한 거였어요. 뭐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쇠고기나 농수산물에 대한 그런 수입 문제 이런 것일 것 같은데 좀 저도 뭐 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좀 불길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챙겨야 될 것 같고 예. 문서가 있다면 그 점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자동차는 뭐 15%가 됐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주력 수출 상품인데. 근데 또 한 가지 가장 좀 아쉬웠던 분야가 반도체입니다. 사실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일본이나 EU는 그 15%의 그 관세로 반도체도 됐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 15%의 그런 적용을 반도체에 받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대만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언질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 중에도 남긴 이제 트루스 소셜에 남긴 이야기 중에도 한국이 투자하기로 한 총 액수가 6천억 달러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남겼거든요. 어떤 맥락에서 그 러트닉 장관이 한 이야기 포함해서 어떤 맥락에서 나온 제 이야기라고 생각에는요. 보십니까? 이제 예. 6천억이라는 숫자는 이제 이번에 합의한 3,500억 불, 또 우리 기업들이 직접 투자하기로 한 1,500억 불,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수입하기로 한 에너지 1,000억 불 이걸 예. 합친 숫자인 것 같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의 성과를 과시하는 차원에서 이런 거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얘기한 것 같고, 그다음에 반도체나 쌀, 쇠고기 이런 거는요. 예. 이번 MOU는 투자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관련된 것들만 들어간 MOU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쌀이나 소고기, 반도체 이런 얘기는 없을 거로 보이고, 이거는 별도 이슈로 논의를 했는데 쌀이나 소고기는 추가 시장 개방은 없다. 다만 검역 쪽에 좀 뭔가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얘기가 된 것 같고, 반도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소한 대만보다는 높지 않은 관세로 우리가 수출하는 걸로 MFN 최혜국 대우를 받는 걸로 아마 그렇게 합의가 됐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얘기와 우리의 얘기가 서로 포인트를 주는 게 달라서 그런 거지, 예. 우리 정부가 양쪽 간에 논의된 내용이나 합의된 내용을 뭐 좀 잘못 알렸다든지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러트닉 장관의 정확한 표현은 이제 대만에 우리 정부에서요. 우리 정부 김용범 실장이 했던 정확한 표현은 대만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약속받았다.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예, 홍전 원장님 예. 의견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반도체도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데 이게 사실은 저 대만하고 우리하고 경쟁이잖아요. 예, 뭐 물론 분야가 TSMC는 빈메모리고 우리는 메모리가 주로 그 독과점 상태죠. 저 양쪽이 다 독과점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또 비메모리에도 많이 진출을 해서 TSMC를 좀 따라가는데 격차가 별로 좁혀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의 주 경쟁자가 대만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칫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게 이번에 타결이 안 됐으면은 품목 관세로 반도체에 뭐 100%를 매기느니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큰 우리한테도 어려움이 있을 뻔했는데 그나마 이 다행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우리가 더 불리하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좀 계속 노력을 해서 일본하고는 같은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본을 말씀하시니까요. 또 일본의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문서화된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 김건 의원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은 어쨌든 우리보다 좀 빠르게 협상을 진행을 했고요. 결론을 냈고 또 문서화하고 사인까지 했습니다. 자, 윤 전 대사님, 일본과의 협상과 비교해서 우리가 좀 더 시간이 걸렸었던 이유, 또 일본은 좀 더 빠르게 협상을 진행했었던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과 일본의 그 환경이 좀 달랐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일본은 그 역사적으로 그 여러 가지 미국으로 여러 가지 경제 마찰을 겪으면서 미국이 압력을 가하면 대부분 다 수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500억 달러라는 게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그보다도 더했던 일본 경제를 봤을 땐 더 어려웠던 예를 들어서 그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를 갖다 거의 뭐 절상을 거의 2배 이상 하는 그런 절상 과정도 한 적이 있고요. 또 구조조정 합의, 또 반도체 합의, 자동차 합의에서 결국 일본이 오늘날 그 미국을 따라잡던 경제가 지금 추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었는데 그게 다 미국의 압력을 받아서 수용한 결과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만큼 미국이 요구하는 걸 수용하는 그런 문화라 그럴까요? 문화라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외환 보유고가 훨씬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그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합의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경제계나 그런 분들한테 많이 문의를 했는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지금 엔화가 굉장히 약세입니다. 그래서 엔화가 한 120엔 정도 됐을 때에 대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워낙 엔이 낮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는 거를 우리가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일본의 관점은 경제보다는 안보 쪽에 더 큰 중점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 특히 중국의 그런 부상, 뭐 대만 사태랄지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의 미국과의 협력 관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조금 더 우리보다는 좀 대범하게 이 문제에 접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일본은 우리보다 빨리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일단 말씀 중에서 일본과 비교해서는 한국이 더 잘한 협상 결과를 내놓은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뭐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는 뭐 최선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 이제 뭐 그게 누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그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더 큰 나라였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적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 요인 속에서 우리 굉장히 노력한 결과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일본과의 협상 결과와 비교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는 그런 비교는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일본하고. 왜냐하면 일본하고 우리는 사실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그 국가의 경제 규모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다르거든요. 저기는 기초통화국이고 우리는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저도 사실은 질문할까 말까 많이 주저했는데 네, 네. 그래도 시청자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여쭤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축구 같은 거야 뭐 비교할 수 있겠지만 이런 어떤 이런 걸 갖고 이제 협상을 비교한다는 건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걸 자꾸 비교하는 거라서 예.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최대치를 부담한 거고 예. 일본은 일본이 부담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가장 정확한 거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렇게 만들려는 게 트럼프의 이제 소위 아트 오브 더 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거꾸로 제가 제일 이해를 못하는 건 트럼프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하지? 동맹국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이 막 옥죄 가지고 많이 이렇게 그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가려는 식으로 하고 왜 윈윈이라는 말을 왜 싫어하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윈윈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이건 내가 협상을 제대로 못했구나, 터프하지 못했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그 이게 이분이 부동산 개발업으로 하신 분이잖아요. 예. 부동산 개발업에서 나오는 관념이더라고요. 그게 부동산 개발 회사가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그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이제 협력 업체를 데려다가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 이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과 동맹국의 관계를 그런 관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로 보면 이제 공동 운명체죠. 왜냐하면 이 빌딩을 잘 줘야 그걸 갖고 이제 이득을 내 가지고 이득을 나누는 거니까 공동 운명체긴 한데 그런데 이 부동산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려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협력업체 단가를 막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적정 단가를 보장하고 공기를 당기고 이래야 이제 자기가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거에 아주 그 익숙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지금 자꾸 생각해서 네.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서 이제 뭐 시작할 때 우리를 벗겨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게 딱 이 본사가 단가 후려칠 때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저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 아트 오브 더 딜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협력업체를 너무 스퀴즈를 하면 안 된다. 예. 왜냐하면 협력업체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하더라도 너무 겁먹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건 최소한 이게 우리 적전 이유는 이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해 나가면 결국 어떤 타협점에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트럼프하고 협상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문현답 감사합니다. 저 이거 한마디 좀 보태고 예.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합의한 거를 일본과 합의한 걸 비교하면 우리가 잘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그 10년에 나눠서 그렇게 우리의 부담을 최소화한 거, 또 하나는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 마련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미일 합의에는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일본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인데 제 통상을 한 제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미국과 처음에 너무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한 합의를 해놨고 또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할 때는 그거를 기준으로 우리한테 요구할 거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게 또 현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일본이 소위 잘못 합의해 놓은 것 때문에 거기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도 많이 불리한 상황에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또 비록 많은 것을 얻어냈지만 많이 우리한테는 불리한 미국한테만 유리한 그런 합의가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윤 전 대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어떤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상당히 이제 미국의 수용적인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고, 자, 그럼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협상가가 우리 협상에 나섰던 당사자가 그러지 않아서 그랬겠구나라는 것도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실제로 이번에 한국에 와서 한국에 굉장히 터프한 협상가가 있었다. 그러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그런 우리 측의 협상의 성과도 있었다. 또 협상력이 돋보인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대통령이 딱 중심을 잡고 그 소신껏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면 합의할 수 없다. 그리고 언제까지 협상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협상의 기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설사 에이펙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걸 하고 국빈 방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꼭 마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내용이다. 이렇게 잘 결정해 놓았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이제 자기 중심주의적인 그런 사고 방식에서 모든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우리나라를 3,500 또는 이제 저기다가 개인 기업이 하는 것까지 하면 5천억인데 5천억 달러하고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했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그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을 생각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이 얼마만큼의 흑자를 냈느냐를 기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미국에 대해서 뭐 100억 달러 이상 흑자 낸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몇 년 사이에 그냥 500억 달러까지 갔는데 그걸 딱 기준으로 딱 잡아놓고 우리가 530억 흑자라면은 일본은 한 600억 흑자니까 너네가 뭐 비슷하게 흑자니까 거의 비등하게 그 투자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꼭 방위비 분담금도 맞죠. 방위비 분담금도 이게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니면 그 주둔한 미군의 수, 미군이 주일 미군이 우리보다 훨씬 많거든요. 주일 미군이 많고 GDP도 일본이 우리의 2배 반 내지는 거의 3배까지 되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는 토지 이용료 같은 거는 아예 일본은 토지 이용료 하나하나를 다 계산해 가지고 방위 분담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예. 우리는 평택에 그 어마어마한 기지를 빌려주는데 그거는 방위 분담금이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불합리한 방식으로 미국은 그렇게 공정하게 그렇게 세계를 주도하는 민주주의 국가면서 그런 방식에 있어서 너무나도 부당한 거를 태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관 장관 같은 거는 제가 예상컨대 예. 그런 거를 꼬치꼬치 따진 거죠. 이 따져야 됩니다. 꼬치꼬치 따져서 어떻게 동맹인데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우리도 도와주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걸 어떡하냐? 예.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김정관 장관을 아주 터프 니고시에이터라 그러면서 아주 참 다루기 힘든 강력한 그 협상가라 그러면 굉장한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도 엄청난 협상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예. 보태면은요. 네. 일단 대통령께서 그 미국이 요구한 걸 그대로 받으면 본인이 탄핵될 수도 있다. 예. 한국이 또 금융위기 올 수도 있다 하고 굉장히 세게 얘기하셨거든요. 예. 그건 아마 우리 국민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미국에 대한 그 메시지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인식이 이렇게 강하구나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느꼈을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김정관 장관이 협상 다니는 거를 이렇게 눈여겨 보면서 좀 한편으로 안타깝고 한편으로 서글프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여러 차례 갔잖아요. 예. 뉴욕의 그 러트닉 상무장관 자택에도 갔고 또 스코틀랜드 따라갈 때 거기 또 예. 따라갔고 사실 기본적인 통상 협상은 우리가 한 번 가면 저쪽에서 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우리가 진짜 바지가랑이라도 붙들고 해보자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했던 거고 예.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또 어떻게든 합의를 이뤄내려고 노력하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방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한국 거를 지키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구나. 아마 마스가 그 모자라든지 등등 이런 거를 보면서 한국의 그 김정관 장관이나 협상팀이나 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굉장히 그렇게 절박하게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본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 중요한 점은 부당하고 정말 그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우리에 대한 압박이고 그 뭐라 그러나 그저 거의 이제 뜯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예.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들어주고 싶은데 우리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한미 동맹이 굉장히 좋은 동맹이고 우린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그러고 싶고 한미 동맹이 이것 때문에 손상돼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우호적인 정신을 계속해서 가지면서 우리의 능력을 얘기하고 설득해 나갔다는 거지. 불평하거나 항의하거나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윽박지르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미국 쪽에서 보기에는 이게 한국이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좀 뜯어내야 되지만 좀 예. 딱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법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다 우리 대통령이 단호하게 이건 내 탄핵 이거 하면은 탄핵을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딱 그 최저선을 딱 밝히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더 이상 해봐야 나올 게 없다.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 세부 강론에선 전부 한국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준 예.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입장을 설득을 하는 네. 또 그런 상황에 처하면서도 오히려 요구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구한 거고 그 공개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지 하루 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뜻밖의 성과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임기응변적이고 즉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옛날 예. 같으면 보좌관들이 있고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아마 다 입력을 시키고 토킹 포인트를 갖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분은 전혀 없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그 답변을 하고 그 협상을 해나가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그 핵잠수함을 수용하는 그런 것을 한 것은 우선은 하나는 아마도 북한이 바로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라는 구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회의 날 그 전략 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구축함에서.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핵잠수함에 대한 한국의 그런 저거를 응한 측면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대통령이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져야 될 이유가 만약에 북한이었다면 북한의 핵잠수함을 추적하고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얘기했으면 아마도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건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이 굉장히 외교적으로는 좀 좋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쪽이라는 표현을 그 용어 자체가 미국 쪽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된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또 그러나 사실은 이번이 가장 핵심적인 관세 협상이었는데 거기서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얻었기 때문에 한국이 원하는 바 하나를 좀 응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지 않았나. 그러나 핵잠수함에 대해서 그렇게 그 SNS까지 날리면서 그것을 한국이 추진하는 걸 지원하겠다고 얘기한 거는 그 자체는 참 좋은데 예. 그것이 실행되기까지는 아직도 험난한 그런 과정이 남아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나가 버려 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이제 김정관 장관을 칭찬한 대목. 예. 거기서 이제 제가 느껴진 건 뭐냐면 근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쪽에서는 누가 가장 그 터프한 협상가라고 생각할까? 자기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결국은 저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 결정하고 하는 시스템이니까 결국 김정관 장관이 아무리 이제 로트닉 장관하고 씨름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씨름을 또 같이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유엔에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 잠깐 만날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아세안에서도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었을 거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잠시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메시지를 좀 전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하고 다르다. 지금 같은 조건이면 우리 경제 뭐 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건 결과적으로 미국한테 손해다. 뭐 이런 간단한 메시지도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 실무선에서 좀 잘 협상해 보자.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면 아마 김정관 장관이 노력했으니까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게 저는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이 핵 추진 잠수함 관련 문제는 북한이 이미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또 최근에 러시아하고의 협력 속에서 북한의 개발이 또 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러시아 기술을 이전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뭐 소문이죠. 근데 아직 예. 확인된 건 없지만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김정은이 러시아 극동을 방문했을 때 그 푸틴이 보여준 여러 무기 중에 그 원자력 잠수함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북한의 관심사라는 건 러시아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궁극의 무기인데 언젠가는 북한이 가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당연히 이걸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핵 잠수함을 막을 수 있는 건 핵 잠수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 잠수함이 나오는 그 어기에다가 그 우리 핵 잠수함을 딱 갖다 놓고 기다리다가 적절 핵 잠수함이 출동하면 계속 따라다녀야 돼요. 그거 놓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야지 이 궁극의 무기가 어디선지 모르게 갑자기 막 핵 미사일 쏘고 이런 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설득 작업을 우리가 꾸준히 해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걸 꼭 그런데 이 모두에 공개되는 데서 이 말씀을 하셨어야 됐나. 이게 군사 기밀에 속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다가 이제 그 설득하기 위해서 중국 뭐 이런 얘기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중국 측에서 반응이 지금 뭐라고 나왔냐 하면 이거 핵비확산 이거 꼭 지켜라 한미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무슨 반응이냐 하면 오커스를 추진할 때 중국이 했던 반응이거든요. 그 이후에 오커스를 저지하기 위해서 중국이 어마어마한 방해 책동을 합니다. IAEA 회의에 가면 그거 이슈로 만들고 막 그런 거 했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빨리 이렇게 지금 아직 그냥 아이디어 단계인데 예. 너무 빨리부터 이제 중국의 어떤 방해 책동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말씀은 좀 비공개해서 하시는 게 나았던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요구했던 부분이었잖아요. 핵 추진 잠수함에 연료 공급을 해달라. 예, 사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이제 안보 분야는 많은 부분에서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했었거든요. 예. 뭐 방위비 문제라든지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안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또는 우란 농축 문제를 앞으로 협상해서 이제 개정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 문제도 동맹 현대화나 또 주한미군 문제나 등등 그런 관점에서 나온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이 핵추진 잠수함은 오래된 우리 수건 아닙니까? 예. 예, 그런 거를 우리 국민께 전혀 알리지 않고 한미 간에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당연히 예.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한미 간에 지금 한미 동맹 또 통상 협상 이 두 개 큰 축이 있는데 그중에 이 과제가 우리 국내적으로 안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 이슈였기 때문에 그렇게 제기하신 것 같고 예. 아마 중국을 거론한 것도 중국의 그러한 반응을 예상하지 못하고 얘기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예. 우리도 우리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 거고 또 트럼프가 동맹국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스스로의 방위력을 더 키워라. 그럼 우리가 그런 노력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중요한 수건 사업인 핵추진 잠수함이다. 예. 그거를 해달라.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동의해 준 걸로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근데 당장 이제 내일이죠. 토요일입니다. 한중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이야기가 핵
잠수함을 추진한다. 이 이야기가 혹시라도 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게 오히려 더 잘 된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비밀리에 뭐 해서 우리가 추진하면 결국은 한중 간의 다툼이 되는데 이거를 공개화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핵 잠수함 좋다라고 쾌의에 응하면서 단지 이제 미국에 있는 이거 칠리 조선소인가요? 거기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죠. 칠리 조선소. 예. 그러니까 하나오션에 거기서 생산을 해라. 딱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를 공식화해 주면서 중국에 대한 방패가 돼 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는 원자력 협정 개정까지만 해도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건 정말 우리가 또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1년 된 수건인데 이거를 정말 단숨에 해결한, 그래서 정말 대담한 협상가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을 정도로 이거는 아주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잘 된 게 아닌가. 물론 중국이 따질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따질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지금 시점이 미중 간의 경쟁이 심각하고 중국으로서도 우리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 그런 계제이기 때문에, 물론 우려하는 사람들은 잘 지내려고 그러는데 또 이것 때문에 또 잘못 지내게 되나 이렇게 걱정할 수는 있겠지만 예. 오히려 중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을 때 이런 걸 얘기를 해서 단호하게 이거는 우리의 국가 안보와 우리의 자주 주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북한이 핵 잠수함을 개발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그 당당한 모습을 오히려 대통령이 보여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이걸 문제를 삼는다면. 예. 조금 전에 이제 윤동민 전 대사께서는 아직 사실 실행까지는 갈 길이 좀 멀다, 또 그런 이야기도 네. 했거든요. 아마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이 부분과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네.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미국에는 두 개 정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고 또 하나는 전통적인 합리적인 미국 정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합리적인 미국 정부였다면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고려 또 비확산의 문제를 가지고 절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한국이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도 거쳐야 되고 의회 과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되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통적인 미국 행정부의 또 그러한 그 루틴이라 그럴까요? 그런 절차가 또 따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걸릴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된 문제도 당장 그렇게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하는 그런 관측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절차상 예. 또 기술의 워낙 복잡성과 민감도상 그런 걸로 보이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거니까는 그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윤동민 원장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독특하게 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통상협상도 정상적인 미국 정부라면은 우리한테 이러한 요구를 하지도 않았을 거고, 또 이런 식의 합의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사실 희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미 동맹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통상 분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양보를 했는데 안보 분야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동맹국의 그런 자강 능력 강화, 예. 이것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이렇게 좀 예상을 깨고 예. 좀 시원하게 합의를 해준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환영할 일이지 예. 우리가 이걸 걱정하거나 또는 부담스러워할 일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김정인 북한 위원장 만나고 싶다고 러브콜을 계속 보냈는데 결국 못 만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북미 깜짝 회동 결국 저희 방송사들도 참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만났어야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이 기회를 놓친 거죠. 예, 왜냐하면 이로써 이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본 거거든요. 아, 미국, 심지어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간절하게 북한을 대화로 이끌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는 북한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조치가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예상하기에는 북한은 이제 아마 도발 사이클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항상 이제 북한과의 대화 이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분노 화염식을 다 거치고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갔을 때 이게 국제 사회에서 더 큰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거는 확실하게 김정은이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이 좋은 기회를 놓쳤고 예. 입지가 더 약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그러면서 이런 시도를 한 것 자체는 이제 뭐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만약 이게 도발 사이클로 들어간다 그러면 항상 이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 군사적 충돌을 가지 않고 다시 비핵화 대화의 국면을 갖고 올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정교하게 미국하고 다 계획도 짜고, 그다음에 이 우리 주변의 국가들, 중국, 특히 중국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해서 결국은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비핵화 대화로 이끄는 그런 일종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항상 험난하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부터는 잘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가장 걱정이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준비하고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외교부에 이제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거든요. 예. 지금 공석입니다. 지금 예. 외교부에 그런 중요한 자리들, 중요한 공간 자리들 너무 공석이 많아서 네. 이렇게 외교 공백을 좀 오래 갖고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이 정부에서 결단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는지 벌써 정부가 4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좀 곤란하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뭐 실기했다고 보기에는요. 저는 김정은은 지금 북한 역사상 가장 지금 우월한 지금 지위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고립돼 있었고 하노이 정상회담 할 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핵을 엄연히 가졌다라고 미국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라고 할 정도고, 미국 대통령이 구애를 하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미사일을 쏘는데 그 순항 미사일이 요코스카 항에 미국의 항공모함에 일본 총리와 미국 대통령이 승선하고 있는데 거기를 가격할 수 있는 핵폭탄을 날릴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을 시험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내가 바쁘고 타이밍이 안 돼서 못 만났는데 조만간에 머지않아 다시 만나러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아쉽다는 거죠. 이거는 실기한 게 아니라 김정은은 더 큰 걸 지금 요구하는 거지. 근데 일단은 왜 그러면 트럼프가 이번에 못 만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김정은이 왜 반응을 안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그러고 했지만은 계속 돌을 달면서 우리가 핵을 공인해 주는 건 아니고 핵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다라고 예.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얼버무리고 그랬는데, 결국은 숨길 수가 없는 게 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라고 약속했다. 예. 딱 그거를 김정은이 듣는 순간 하노이에서 내가 속았지. 싱가포르에서 약속했지만 미국은 안 지켰지. 다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지금 만나봐야 큰 득이 없다.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안 만나줘도 내년 1월 말에 노벨 평화상 그 후보 등록 마감일 전에 나를 다시 만나러 올 것이다 라고 계산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의 돈독해에서 거기서 물자도 얻고 전략적인 후원도 얻고 한국은 계속 고립시키고, 그런 전략으로 했을 때 지금 김정은은 지금 다카이치도 아마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의 전략적인 지금 요번에 안응한, 저는 네. 상당히 대리라고 봤거든요. 될 수 있는데 다카이치와의 회담에서 거기 딱 그걸 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결국 한반도 비핵화를 한다라고 그 다음에 또 나왔거든요. 네. 물론 이제 안 만났으니까 그 얘기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는 추구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 얘기는 김정은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거든 결국. 그거는 만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는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럼 만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번에 강력히 줬고 자기가 참관도 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그리고 순항 미사일 쏜 건 탄도 미사일이 아니까 안보리 그 결의에도 위반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묘하게 절묘하게 계산해서 트럼프를 다시 오게끔 만드는 동기는 부여해주고 자기 위력은 과시하고 할 거는 다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옵니다. 제가 드디어 아키텍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스케일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비켜! 나오세요! 도파민 터진다. 어쭈, 다 덤벼. 씨, 가볼래 말래? 좀 더 가볼래? 새로운 기회의 땅 아키텍트 지금 바로 다운로드. 잘 나가는 메뉴 전부 타! 배민 푸드페스타 기대해도 좋다. 이른 아침에도 추운 날씨에도 힘들어도 나는 움직인다. 세상 좋은 건 움직여야 만날 수 있으니까. 콜핑이면 충분하다. 좋은 건 문 밖에 있어. 당신이 숨막히는 코막힘 때문에 넓히고 누르고 비비는 그 25초 동안 저는 이미 오트리비네스 했습니다. 단 25초 만에 작용하여 코막힘 빠르게 해결. 오늘이 트인다. 오트리비. 예, 트럼프 정부 2기에서 본격화된 자국 우선주의 또 보호무역주의, 관세 압박이 이제 뉴노멀이 된 모습입니다. 이번 협상 타결 역시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렵게 전문가 네 분 이렇게 모신 만큼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지 진짜 또 국익 외교가 될 수 있을지 딱 40초씩 아주 짧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홍 의원님부터 시작하시죠. 예, 지금 국제 정세는 기존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정해진 그런 방향이나 또는 가치나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서는 우리 국익을 지키는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인데 정말로 정해진 길을 가기보다는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 한미 문제 또 한중 문제, 북한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정말 유연하고 전략적인 그런 선택을 우리 스스로 한다 하는 그런 각오로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정치권에 와서 조금 느낀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모든 거를 국내 정치적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교는 좀 국내 정치하고 좀 분리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무슨 반중 감정, 반미 감정, 반일 감정 뭐 이런 국민들 속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활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최대한 좀 피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 외교가 제대로 되겠다. 그래서 외교는 외교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좀 국익만을 생각하고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한국 전쟁 이래로 아마 최악의 그런 전략 환경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외 의존도가 거의 100%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외교에 있어서는 좀 초당적으로 우리 김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한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가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면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 또 자유무역의 그런 질서에 어떤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외교를 초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일단 지금 한일 정상회담은 잘 돼가고 있으니까 이제 한미 관계도 이제 튼튼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게 중국하고 러시아인데 중국하고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이번에 완전히 회복했으면 하고요. 한한령 해제와 함께. 그리고 러시아가 비록 전쟁 중이지만 너무 가혹한 제재를 앞장서서 하지 말고 전쟁 중이더라도 전쟁이 끝나면 바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외교를 진짜로 하고 북한하고 관계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 김정은 만날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조금만 인내심을 더 가지고 우리가 계속 화해협력으로 가면 결국 북한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JTBC 토론 논쟁,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더부룩한 속도, 답답한 속도, 꽉 막힌 속도. 자, 베라치오 빠른 소화로 쑥 내려갑니다. 위운동으로 소화를 빠르고 속 시원하게. 석쇠석결 베라치오. 다음 중 숙면이 가장 필요한 계절은? 숙면이 계절 타면 쓰나? 사계절 내내 잘 자야지. 겨울엔 포근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이제 사계절 기술로 잠재우다. 나비엔 숙면 매트 사계절. 난시, 세상이 흔들려도 난시엔 아큐브. 시야가 흐릿하고 눈이 뻑뻑하다면 흔들림을 줄이는 4개의 안정화존과 눈물을 지켜주는 수분 기술로 하루 종일 세상이 흔들려도 난시엔 아큐브. 꼭 그럴 필요 있어. 늘 새롭게 창조할 필요 있어. 필요에 답하다. 동원. JTBC 토론 논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90분간 토론해 주신 네 분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TBC